오랜만에 진행하네. 그치? 자, 일단 연휴 동안 잘 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험 때를 위해서 놀지 않고 또 책을 막 만들었어요. 기말, 네, 물론 선생님은 3학년 담당은 아니고 2학년 담당인데 어쨌든 매번 시험 보셔서 알겠지만 중간 기말은 텀이 좀 짧잖아. 그치? 시험 대비 끝나면은 한 3주 지나면 또 시험 대비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게 시기적으로 이번 주 포함하면 4주가 남아 있어요. 근데 시험 대비를 우리가 뭐 언제 하냐면 6월 딱 들어가면서 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6월 말에 보는 학교부터 7월 초까지 보는 학교 이게 좀 몰려 있더라고. 대부분 그런데 좀 늦게 보는 학교가 일부 학교가 있는데 우리 반에는 없는 것 같아. 시험 늦게 보는 학교가. 저지가 그거 맞춰서 하니까 다음 달 넘어가면 그냥 바로 시험 대비야. 네. 근데 우리가 중간고사 때는 내가 그냥 학원에서 정해준 시험 대비 기간에 맞춰서 그냥 시험 대비를 했거든? 근데 기말은 좀 아무래도 방정식이랑 함수를 보다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일주일 정도 빨리 할 생각이야. 니네반도. 물론 좀 다른 거보다는 평균적인 성적도 잘 나오고 잘하는 반이긴 하지만 좀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6월 첫 주부터 안 해요, 시험 대비를. 근데 우리 반도 그냥 6월 첫 주 거의 들어갔을 때 그냥 할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4주 좀 안 되게 남은 거지. 그리고 또 우리 일품도 마무리도 좀 함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수업 횟수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갈지를 좀 정해봤는데 우리 책이 앞에 정석 목차를 보시면 15개로 나눠져 있거든. 중단원으로.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에 3개를 한 거야.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또 3개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좀 3개로 나눠져 있어. 그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까지는 끝내고 시험 대비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단원이 말로만 듣던 또 삼각함수라는 아주 그냥 토 나오는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시험 대비 전까지 좀 끝내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딱 끊어놓고. 재작년에 좀 지도 빠른바 선생님이 했을 때도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안 하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우리 정석책에서 봤을 때는 6번 챕터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은 좀 애매한데 뭐 보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횟수를 따져보니까 뭐 무난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가 만렙 문제집이 좀 얇잖아. 그래가지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부족함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뭐 부교재가 있기는 한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봐서 여기가 함수잖아 제목이. 그러다 보니까 함수는 아무래도 처음 배울 때 좀 잘 이해해놓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수학 하에서도 여러 가지 함수 개념부터 해서 합성함수, 역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그게 많은 거였지? 그때 내가 막 프린트까지 줘가면서 좀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함수 단원이다 보니까 내가 좀 나중에 만렙 AM까지 다 끝나면 부교재랜다. 프린트를 하나 좀 섞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난이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 주관적인 의견인데 요거랑 이제 로그 함수라는 것까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막 되게 어렵진 않아요. 되게 어렵진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나오는 삼각함수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항상 강조하는 건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합시다. 지수함수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 지수라는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하는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수원 첫 수업에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수학 상하에 대한 개념이 너무 빈약하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오늘도 개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몇 번을 좀 할 거야. 제발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옛날에 배웠던 내용 내가 막 질문할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냐면 지수함수잖아. 그럼 미지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좀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지수가 지수 쪽에 이렇게 있는 지수 파트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 형태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거듭제곱근의 정의에서 공부했을 때 미체 범위를 어떻게 제한했었냐면 자, 미체 범위 A가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 100%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지수 함수일 때는 뭐가 추가되냐면 로그 공부했던 거 지금 기억 떠올려 봐봐라. 이거 로그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지. 로그 A의 Y는 X 이렇게 바뀌는 거 맞냐? 맞죠? 로그 때 공부했던 거죠? 그때 이 녀석을 똑같이 미치라고 했는데 로그 공부했을 때 이 A의 범위가 어떻게 됐었어요? 양수이면서 뭐가 되면 안 됐어? 1이 되면 안 됐었지? 다
까먹었니? 큰일 났다. 야, 수원이에요. 곧 수능에 직결되는 시험범위라니까. 수능 시험범위라고. 1이 되면 안 됐었단 말이야. 자, 이걸 지금 다시 이제 와서 아이고, 다 설명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준 거야. 공부하라고. 알겠냐? 시험을 안 본다 했잖아. 대신에 이건 완벽하게 풀고 넘어가. 알겠죠? 이것도 안 돼 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방정식, 부등식 어떻게 풀 거야? 알겠니? 심각한 거다니 지금. 알았니? 자, 그 로 공부했을 때는 미체 범위가 1도 돼서는 안 되는데 지수함수일 때는 뭐가 추가가 되냐면 미체 범위가 얘도 1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또 추가가 돼요. 로그랑 똑같죠. 근데 왜 그런지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말로 할게. 그냥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1의 x제곱이 되죠. 근데 1은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무조건 1이잖아. 맞니? 그럼 무슨 함수가 돼?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돼버리지. x값에 관계없이 y좌표가 다 1이 돼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지수함수적인 좀 특징이 안 나타나. 그냥 좀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제외를 시킨 거야. 근데 이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수함수의 표현을 공부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미치 1인 경우를 제외를 해. 재미없어서. 근데 미치 1이 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야. 단지 이거를 제외한 이유는 재미없어서인 거다. 수학적인 오류가 있어서는 아닌 거죠. 로그에서 미치 1이 안 됐었던 이유 설명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1이 되면 안 되는 게 수학적인 오류가 있었는데, 얘는 미치 1이 된다고 해도 문제는 안 된다고. 좀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야. 공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거로 좀 구분을 지으시고요. 자, 그럼 말로 했으니까 그 다음 거는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거를 지수함수라고 방금 얘기했고, 자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건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함수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써볼게요. a의 x제곱이라는 이거 2차 함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y는 x분의 a,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유리함수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y는 루트 ax, 이거는 거를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는 거를 무리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수학과에서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a들의 의미가 뭐였었는지 한번 우리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이거는 대답할 수 있어야지. 잘 봐라. 2차 함수에서 a는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할게요. a는 무슨 역할을 했죠? 기말고사 시험범입니다. 뭐였어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했잖아. 기울기? 2차 함수 기울기가 어딨어? 미분 공부하셨어요? 기울기 미분 때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미치겠다 진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했죠. 자, 뭐 있었어? 이제 시험 범위니까.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됐지? 그래프의 폭이 좁아졌잖아.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음수면 위로 불러. 자,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했다고. 자, 기억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a는 무슨 역할을 했냐? 얘도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했지. 뭐 있었어요? 자, 봐봐. 이거 표현할 가치가 없다. x분의 1하고 x분의 마이너스 1하고 그래프 어떻게 그려졌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기억해?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것도 뭐야?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서 a도 무슨 역할을 했었냐? 자, 이것도 복습이야. 자, y는 루트 x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고요. y는 루트 2x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고요. y는 2분의 1 루트 x 그리면 루트 2분의 1 x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무슨 역할을 해?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 그래서 한마디로 보다 여기에 있는 a들은 몽땅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라는 거라고. 자, 복습 겸해서 쓴 거다. 알았냐? 빈약하니까 이제부터는 힘들어 얘들아. 자, 그래서 그냥 또 쓰고 넘어가요. 여기에서의 a의 역할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자, 위에 있는 a도 뭔가 같은 게 뭔가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이걸 써드린 거예요. 자, 생각. 미치의 범위가 0보다 클 때 1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투직선에서 a의 범위를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봐봐라. 그러면 a가 0보다 큰데 1이 되면 안 되니까 0에서 1 사이의 범위와 1을 제외한 그 다음 범위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 두 가지 범위로 나눠진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a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지수함수를 따질 때 미치의 범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미안해 1보다 클 때 미안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요 두 가지 범위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일단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물론 이거 말고 뒤에 뭐가 또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처음의 시작은 요거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알겠지?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해보자. 여러분, 모르는 함수 처음 그릴 때에는 뭐부터 했는지 기억해요? 점찍기였죠. 그치? 얘도 점찍기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볼 건데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 잘 들어라. 이거라는 것도 얘들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난이도가 되게 어렵진 않아. 알았냐? 자, 이체 범위가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를 한번 얘기해. 그리고 집에서 내가 그래프를 한 2개 그릴 건데 좀 크게 그리세요. 손바닥보다 손바닥 한 반 정도? 좀 크게 그려서 필기를 하세요. 알겠지? 자, 한번 봐라. 축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한 칸이 1이야. 뭐를 그릴 거냐면 y는 1보다 크다고 했잖아. 미치. 그러면 2라고 생각하고 한번 점 찍어볼게요. 자, 근데 쉬워. 0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2의 0승은 1이죠? 맞지? 기억하죠? 자, 찍었어. 1 대입하면 2죠? 2 대입하면 4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었죠? 그러면 여기 밑으로 탁 쪼갰을 때 여기쯤 지나가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 대입하면 여기쯤이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들을 점을 몽땅 쫙 찍어봤더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를 점 찍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수함수 기본적인, 자, 미치 1보다 클 때의 기본적인 그래프의 형태예요. 자, 알겠죠? 2차 함수 때 배운 거랑 똑같아. 점 찍어서 접근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해볼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또 옛날에 배웠던 거 막 물어볼 거다.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자, 내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제일 먼저 했던 건 기본 그래프 그려주고 나서 이 그래프의 특징들을 쭉 나열했거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얘도 한번 감상문을 제출해 볼 건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수학하에서 내가 맨 마지막 단원에 수학 상이구나. 수학상에서 마지막 수학하도 마찬가지구나. 상하에서 공부했을 때 그래프의 특징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이 그래프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계속 쭉 증가하고 있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불렀니? 증가함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녀석은 증가함수야. 자, 그러면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이 뭐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야. 참고로 1월에 했다. 이런 걸 대답해야 돼. 그냥 선생님 나가면 뭐 하냐고. 수학하야. 상해도 했어. 구체적인 건 하에서 했어. 대답 좀 해봐. 나 혼자 2시간 동안 떠들고 싶지가 않아. 뭐였어요?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수학적인 기호가. 자, 보세요. x축이 있는데 다 써라. 집에서 알았냐? 증가함수가 얘처럼 쭉 증가하는 형태가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랬을 때 그림도 기억하는 게 좋아. 여기랑 여기에 x좌표를 각각 x1번하고 x2번이라고 하면 그때 함수값들을 fx1번이라고 하고 f 크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그랬을 때 잘 봐. 누가 더 크죠? x값 x1번보다 x2번이 크죠? 그때 함수값이 어때요? fx1번보다 fx2번이 더 크죠?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쓰면은 증가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x1번하고 x2번하고 비교했을 때 x2번이 크면 fx1번하고 fx2번하고 비교했을 때도 누가 커? x2번 대입한 게 더 크다. 자, 그럼 쉽게 생각하면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뀐다 라는 게 증가함수의 기본적인 표현이었다. 이거 나중에 미적분할 때 나온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예비고일된 뭐 배워요? 반이 매너가지면 안 된다면 미적분을 못 마시겠지. 수투를 하니까 예비고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내가 표현을 썼었는데 원래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은 2차 함수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 얘는 잘 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렇게 쭉 뻗은 직선이 있으면 이건 아래로 블록도 아니고 위로 블록도 아닌데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마치 이렇게 손가락을 픽 눌러가지고 아래로 좀 이렇게 늘어진 모양처럼 생겼지.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갖다 붙이면 아래로 블록 구조인 거야. 얘도 아래로 블록이에요.
자, 그럼 질문. 아래로 오르고 뜻하는 식이 뭐였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정의역하고 치역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 그래프에서 정의역은 뭐냐면, 자,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다 말았지만 이 그래프는 옆으로 쭉 계속 뻗어나가. 반대로 이쪽으로도 계속 위로 뻗어나간단 말이야. 그 말은 특별히 x좌표가 대응하지 못하는 말 잘못했다. x값 중에 대응하지 못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정의역은 그냥 x 전체. 그 다음에 공역하고 치역을 살펴볼 건데, 자, 공역하고 이 녀석은 치역이 똑같아요. 치역은 쉽게 생각하면 뭐니? 함수값 뭐 하는 겁니다. 함수값들의 집합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생각.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그래프는 뭐 x축하고 만날 일이 생길까요? x축하고 만난다는 얘기는 y좌표가 반드시 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y가 0이 나올 수가 있니? 그런 값은 없어. 그 말은 이 그래프는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치역은 어디냐면 치역은 0보다 크다가 치역이 된단 말이야. 0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음수도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는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지금까지 쓴 1번과 2번과 3번을 추격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무슨 함수예요? 함수니, 그냥 함수니, 1대1 함수니, 1대1 대응이니 셋 중에 하나로 대답해봐. 많이 알려줘. 1대1 함수.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뭐였어요? 자, 그럼 그 영을 다시 해봐. 잘 봐. 함수는 맞아요. 함수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그래, 하나씩만 화살표 쏘는 거라고 내가 유치하게 얘기했잖아. 하나씩 쓰고 있어. 하나씩 잘 쓰고 있다는 거야. 함수야. 그리고 예전에 얘기했지만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했어?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일단 바로 1대1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은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했었지.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방금 알려드렸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니네가 대답해야 되는 건 이 녀석은 1대1 대응이구나. 대답을 딱 해야 돼. 자, 그럼 요거는 대답하겠다. 1대1 대응이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요? 역함수가 존재하죠? 네. 야, 수학하부터 다시 해야겠다. 이 역함수가 다음 주쯤에 할 로그 함수야.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일단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입니다.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이거 정리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응? 자, 그리고 유리함수 때 점근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초로 공부했어. 점근선이 뭐예요? 그래프가 특정 축에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그 경계선을 점근선이라고 했어. 얘 점근선이 뭐냐면 x축이야. 뭐냐면 얘를 x좌표로 계속 대입해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그래프는 x축하고 절대로 안 만난다고 했죠. 그 말은 x축하고 점점 가까워질 뿐이지 x축하고는 안 만난단 말이야. 그 말은 이 그래프 입장에서는 x축이 뭐가 되느냐? 점근선. 자, 따라서 점근선은 x축입니다. 자, 식으로 쓰죠. y는 0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해됐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릴 그래프라서 미리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자, 요 녀석을 한번 써볼게요. 아까 미치의 범위가 1보다 클 때랑 0하고 1 사이일 때 두 가지로 그래프의 모양을 나눠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그림을 내가 이걸 그립니다. 얘는 밑이 0하고 1 사이죠? 이따가 그릴 예제 중에 하나란 말이야.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지금 그린 그래프하고 이 녀석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만 대답해라. 지수가 커질수록 뭐 그건 요 녀석 본연의 특징이겠죠. 이따가 얘기할 건데. 쟤랑 얘랑 비교했을 때 뭔가 좀 특징적인 게. 자, 우리 이거 지수 계산하는 거 공부했잖아. 잘 봐라. 이거 2의 x승분의 1이지. 근데 이거 바꾸면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해도 되잖아. 지수 때 했잖아. 2의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1이잖아요. 다 까먹으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네? 뭐 시험 대비를 한 3달 했어? 왜 그래? 자, 그럼 2는 노란색 그래프가 2의 마이너스 x승이네. 그러면 쟤랑 뭔 차이가 있냐?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이거 언제 배웠어요?
상에서 했죠? 도형의 이동할 때 무슨 대칭이에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게 무슨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잖아. 그래. 과 y축 대칭 관계야. 막 자괴감이 오고 난리가 났지 그냥. 물어보는 게 시간 5번, 6번 물어봤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하고 있고. 네. 열심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프를 내가 하나 더 그릴 건데 y는 3의 x승을 한번 마찬가지로 점 찍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 얘들아. 이게 여기 단어 자체가. 그리고 오늘은 하지 않을 건데 우리 교재가 아무래도 좀 정서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면은 이 책의 기본 문제들이 사실 다른 책에서는 약간의 심하거든요. 세 번째 챕터까지 해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 느꼈잖아. 여기도 좀 그래서 함수는 좀 제대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거든. 그래서 오늘은 하지 않고 아마 다음 시간쯤에 약간의 심한 내용을 좀 할 거예요. 그게 좀 어려워요. 자, 일단 보자. 그럼 3의 x승을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0 대입하면 1 되는 건 똑같지. 파란색. 1 대입하면 3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분의 1이죠. 이게 아까 2분의 1이었지. 그럼 얘보다 좀 밑에 찍히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게 파란색 지수함수의 정체. 자, 이해됐어요? 점 찍어서 연결하는 거야, 처음에. 자, 그럼 이걸 왜 그려줬냐면 흰색에서 파란색이 됐더니 밑이 커졌죠. 밑이 커졌죠. 그럼 밑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잘 봐라. 흰색에서 파란색이 됐어. 흰색에서 파란색이 됐어. 그러면 굳이 따지면 y축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흰색보다 파란색이 좀 더 가깝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붙은 거잖아. 굳이 억지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밑이 커질수록 누구랑 가까워지냐면 y축에 가까워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책이 개념 설명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잘 들어야 돼. 알겠죠? 책이 좀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그려봤더니 얻을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교점이 어디에 생겼냐? 0,1에 생겼죠. 이게 근데 너무 당연한 게 0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이 된다는 건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y는 4의 x승, 5의 x승, 6의 x승, 1억의 x승, 1조의 x승 지수함수를 그려도 0,1은 무조건 지나가겠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밑의 크기에 관계없이 자, 밑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 0,1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 표현이 좀 어색하진 않다? 언제 한번 배웠다? 특정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질문해놓고도 내가 자뻘쭘하네. 정점. 그래, 고마워 대답해줘서. 그래, 이거는 금방 못했으면 어쩔 뻔했니? 응? x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정점이라고 배웠다. 아, 그럼 언제 배웠냐? 정점을 최초로 배운 게 언제 배웠냐?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 내가 뭘 많은 걸 물어보냐? 내가 질문하는 건 개념밖에 없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기억나니? 이런 거 질문한 적 나 한 번도 없어. 개념밖에 안 물어봐 나는. 알겠냐? 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가치는 이겁니다. 자,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 니네 밑에다 놨어. 좀 잘 봐라. 흰색하고 파란색 그렸지? 그려봤더니 여기가 정점이라며. 그럼 정점 기준으로 보니까 가까워지는 건 가까워지는 거고 우리가 이미 2차 부등식 같은 거 공부했을 때부터 느꼈던 게 그래프끼리 비교를 해보면은 아래에 있는 그래프보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조금 더 큰 거잖아. 우월한 거잖아. 그쵸? 자, 그랬을 때 정점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땅에서는 흰색보다 파란색이 더 위에 있죠? 그럼 파란색이 더 크네? 근데 정점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에는 흰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흰색이 더 크네? 그럼 이거는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정점 기준으로 뭐가 바뀌냐면 그래프끼리의 대소관계가 바뀌어요. 알겠죠? 자, 이해하고 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두 개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기초적인 요 내용을 이제 좀 한 거고요.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거 내가 아까 요거 그린다고 했었잖아. 자, 요거 한번 마찬가지로 그려볼게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요거 함수랑 같이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같이 보면 좀 헷갈려요. 네. 뭘 책마다 다르긴 한데 이 책은 좀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함수를 안 합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럼 이번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미체 범위가 0하고 1 사이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얘도 우리가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려보자. 요거 그려보겠다고 했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점 찍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자, 오른쪽이스럽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칸이 1이에요. 점 찍어보자. 그러면 0 대입하면 1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 알겠죠? 네.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니까 여기쯤 지나가겠지? 자, 2를 대입하면 4분의 1이니까 여기쯤 지나가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인데 자, 혹시 계산 못할까봐 좀 써드립니다.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2의 마이너스 1승분의 1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2로 바뀌지. 맞니? 자, 앞에서 다 했던 거라고. 따라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가 돼.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아까 이미 얘기했으니까 느낄 수 있는 게 이쪽에 흰색 그래프를 자, 아까 y축 대칭 관계라며. y축 대칭 시켜버리면 얘랑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파란색도 이따가 그리긴 하겠지만 파란색도 y축 대칭 구조가 됩니다. 자, 그냥 바로 그릴까? 자, y는 3분의 1의 x승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얘도 0 대입하면 1이고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나와요.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3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얘보다 좀 밑에 찍히겠죠? 그래가지고 그림을 마찬가지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자, 그럼 똑같은 거예요. 3의 x승하고 3분의 1의 x승하고 y축 대칭 구조. 자,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건 지우고. 자, 앞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실 다 얘기했거든. 그럼 얘랑 좀 겹치는 거 위주로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자. 자, 얘도 감상문을 한번 써봅시다. 아까 얘는 첫 번째 증가함수였죠? 자, 써는 거 보면서 얘는 이번에 x가 커지면서 그에 따라서 y 값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어. 이런 거는 감소함수라고 불렀지. 자, 감소함수의 정의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합니다. 노란색이 증가함수의 정의였죠? 감소함수는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어. 그게 감소함수의 정의. 이거 이렇게 바꾸면 감소함수야. 알겠지? 자, 말로만 합시다. 이거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쭉 감소하는 1차 함수 스타일이면은 얘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아닌데 아래로 쭉 늘어져 있는 형태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굳이 따지면 아래로 블록 구조예요. 내가 아래로 블록 식으로 그냥 넘어간 건 좀 복잡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 미리 한번 그때 한번 설명을 한 2번 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언급하기에는 얘네가 좀 벅차 사실은. 그게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 그래서 뭐 기억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사실. 알겠죠? 나머지는 좀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정의역하고 한번 따져보자.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요. 자, 정의역은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고요. 내가 전체 실수라고 썼구나. 자,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데 마찬가지 이 녀석도 x축하고 안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0보다 크다가 치역의 공역.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아이고 정근선을 안 썼거든. 죄송합니다. 자, 이 녀석도 정근선 누구겠냐? 얘하고 안 만난다며. 그럼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y는 0이 정근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까 말했던 대로 y는 2의 x승 이 그래프와 y축 대칭 관계다 라는 거.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으니까 또 판단을 해보자. 흰색에서 파란색이 됐더니 밑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커졌는데 이번에는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작잖아.
그치? 근데 밑이 작아졌더니 어떻게 되냐면 y축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거 느낄 수 있죠. 자, 따라서 좀 아까랑 좀 반대라는 말이야. 자, 밑이 작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냐? y축에 가까워져.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 있죠. 얘도 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0,1 지나지? 아까 뭐라 그랬어? 정점 지난다. 그래서 그냥 바로 줄여서 쓸게요. 정점이 뭐셔? 0,1이다. 똑같이 그려. 자, 됐죠? 자, 간단한 것만 한번 얘기해봤고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자, 내가 몇 개 좀 찾아왔는데, 자, 지수함수가 딱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증가함수죠? 그렇게 됐을 때, 자, 지나는 점 3개를 자, x좌표가 p하고 q하고 r이래요. 그때 함수값들이 2하고 3하고 6이래요.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문제의 조건이 p 플러스 q가 3일 때 r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자, 어려운 거 아니라고. 일단 얘는 카테고리상 그냥 함수잖아. 그럼 함수인데 지나는 점을 무려 3개나 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나는 점은 대입해도 되죠. 그래서 각각 그냥 다 대입해 본 거야. 그러면 자, p,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는 자, a의 p승 되는 거 이해됐니? 그 다음에 q, 3을 대입하면 3은 a의 q승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r, 6을 대입하면 6은 a의 r승 되는 건 문제 없죠. 용아,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했을 때 느낌을 좀 가져야 되는 게 p하고 q가 지수다? 근데 더하기가 주어진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위치 같아. 지수끼리 더하기가 되려면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그럼 곱하는 거야. 얘랑 얘랑 두 개를 곱하는 거야. 근데 했더니 우연의 일치인지 좌변은 곱했더니 얘가 나오지. 이해됐어요? 그럼 당연히 우변도 어떻게 해야 돼? 합해야지. 따라서 A의 P 플러스 Q승이 A의 R승이 돼야 돼. P 플러스 Q가 3이니까 R이 얼마야? 3이다. 이렇게 살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녀석이 요거 2점을 지난데 자, 그리고 P 플러스 Q가 81이래요. 자, 물어보고 있는 건 A 플러스 B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들 일단 앞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대입하면 뭔가 방법이 보이지 않을까?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 P는 3의 A승, 그 다음에 Q는 3의 B승 이렇게 되겠지. 또 느낌을 가져봤더니 더하기를 줬네. 잠깐만. P 아이고 미안하다. 곱하기가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자, 그럼 문제에 곱하기가 주어졌으니까 곱해야 뭔가 보이지 않을까? 그럼 곱해본 거야. 그럼 좌변은 P 곱하기 Q인데 뭐 81이라며 문제에서. 그러면 3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A 플러스 P가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 떡하니 나오죠. 82는 3의 몇 제곱이냐? 4제곱이지. 그래서 A 플러스 B가 3입니다.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자, 이런 지수함수가 있는데요. 아까 내가 사실 그래프 특징 얘기하면서 옛날에 배웠던 걸 좀 정리를 다시 해준 이유가 수원 좀 들어가잖아. 그럼 문제 풀이할 때 문제의 조건이 뭐가 나오냐면 정의를 조건으로 많이 줘.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느꼈으면 좋겠어. 자, 아까 내가 말했던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 이 문제 못 풀어. 왜? 문제의 조건이 이렇게 써 있어. 니네 나중에 모의고사 수능도 다 문제 스타일이 조건이 뭐로 적혀 있다? 수학적인 정의가 주어져 있어. 이걸 해석을 못하면 못 풀지. 너무 당연하지? 그치? 그래서 내가 공부 좀 하라고 하는 거야. 수원부터 문제가 다 이래. 왜? 수학 상하는 기초과정이거든. 그거 써서 수원 수투 무조건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네. 평가원에서도
수능 시험 범위는 수학 상하를 언급한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거의 선생님 때는 좀 나오긴 했지만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수능 시험 범위가. 그러면 애들은 수학 상하는 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겠죠. 상하는 기본 옵션이거든. 알겠지? 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증가함수죠. 그럼 지수함수인데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자, 뭐를 물어봤냐면 A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무진장 쉽죠? 아까 공부했잖아. 요런 스타일이 아까 미체 범위가 뭐였어? 1보다 클 때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체에 해당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누구보다 커야 돼? 1보다 크다 풀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넘기면 아니야 쓸까? 그럼 A의 제곱 자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면서 자 사이값 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뭐냐? 0 만드는 값이 뿔만이냐? 맞죠? 자, 그래가지고 작은 숫자보다는 작고 큰 숫자보다는 크다. 이게 다르지. 됐죠? 자, 넘어갔지. 오랜만에 앉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붕댕이가 의자에 붙어있지도 않고 자빠져 놀았으면서 그냥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힘들 티내지 마 그냥. 졸고 있던 자이고 그냥. 얼마나 놀았으면. 난 연인도 못 놀았네. 교재 만드는 억울해 죽겠네. 놀러도 못 가고. 선생님이 이거 산다. 자, 대학교 가고 사회 뛰어들면 공부 안 할 것 같지 않냐? 하지 않아. 더 해요. 니네 시험 대비 기간 아닐 때 도서관 갈 일이 거의 없지. 책 빌리러 갈 때 안 일이잖아. 도서관 가서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보통 시끄러우니까 나 같은 경우는 잘 안 갔는데 도서관 가서 시험 공부 많이 하잖아. 보통 일찍 아침 뭐 주말 같은 경우에 미리 가서 가방 던져놓고 막 자리만 펴놓고 막 치열하잖아. 근데 지금처럼 한가할 때 한번 가봐. 가보면 사람들이 있어. 근데 누가 있는지 알아? 어른들. 선생님 연령대는 그 이상. 여러분들의 아버지 나이대. 왜 있는지 알겠어요?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무슨 공부겠니? 먹고 살기 위한 공부지.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왜? 자격증을 따면 그 사람 연봉이 올라가. 취업을 뭐 아까 석현이가 말한 대로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이미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친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 공무원이야. 지금 공무원인데 얼마 전에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했어. 물론 거기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갔겠죠. 난 정확하게는 안 물어봤어 아직은. 그런데 공무원이면 나름 안정적인데 왜 그렇게 이직을 하겠어? 먹고 살라고 하는 거겠지. 뭔가 그 급여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지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사실 그런 거 같아. 교복을 딱 벗고 대학교 가서 대학교 막 학점 따서 졸업하고 그러면 영영 공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취업하면 그냥 돈 벌면 땡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른이 되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니네 지금 이렇게 교복 입고 공부하는 시절에 최소한 이렇게 의자에 엉덩이 붙여놓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안 들여있잖아. 그럼 커서도 고생하더라고. 조는 것도 마찬가지고 멍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되게 나중에 커. 니네 인생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어렸을 때 머리가 싱싱하잖아. 체력도 나름 팔팔하잖아. 10년만 지나봐. 지금 같은 체력이 있겠니? 없어요. 있지 않아. 아니 없어요. 해보세요. 뭐 별것도 아니는데 피곤해 막 그래. 진짜야. 나는 안 그랬어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야. 응?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힘든 건 알겠는데 버릇이 잘못됐어. 알겠냐? 좀 집중력 있게 좀 해. 응? 질문할 때마다 대답 못했던 거 기억 좀 하라고. 새로운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잖아. 알겠어요? 자, 열심히 좀 하세요. 자, 예제 하나 더 있다. 작년에 지수함수만 한 3시간 반 했어. 오늘 다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때보다는 좀 빼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다 못해. 자, 어때서요 여러분? 우리 프린트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자, 3승분 루트 0.1하고 자, 루트 10분의 1하고 자, 5승분 루트 100분의 1하고 자,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봐 라는 문제가 앞에 있었다. 근데 이걸 왜 지수함수인데 이걸 왜 했을까? 뭔가 써놓을 수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자, 복습 겸 앞에서 공부했던 방식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떻게 했니? 중3 때 이런 거 공부했죠. 루트 3하고 루트 5하고 누가 커요? 루트 5가 크지.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게 따르면 2제곱분은 이게 2가 생략된 거라고 했지. 거듭제곱 공부했을 때 뭐라고 했어? 여기가 굳이 2가 아니어도 막 4가 오든지 5가 오든지 관계없이 몇 승근이라고 쓰여있는 이 숫자만 같으면 두 숫자가 다 양수라는 기준 하에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큰 게 더 큰 무리수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기억하냐? 자, 그럼 얘도 그렇게 푸는 거야. 앞에서 공부한 방식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 셋을 몽땅 n승근에 해당하는 n값을 다 통일시켜줘. 자, 그럼 앞에 거는 3승근 루트 10분의 1인데 얘는 이건 중3 문제잖아. 얘만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써봐. 자, 지금은 대소관계 비교 못해. 왜? n승근에 해당하는 숫자가 3, 2, 5니까 다르잖아. 자, 이걸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맞춰줬어요. 자, 여기서 사용한 공식이 뭐였어요? n승근 루트 뭐 a의 n승이 np승근 루트 a의 np승하고 똑같았지. 그래가지고 약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앞에 공식 공부했다. 기억하지? 자, 그럼 그거를 거꾸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2하고 3하고 오니까 최소 공배수가 15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얘는 5를 곱하고 미안하다. 30이냐? 30이구나. 자, 그럼 얘는 10을 곱하고 얘는 15를 곱하고 얘는 6을 곱해. 그럼 어떻게 돼? 30승근 루트 자, 10분의 1의 10승이죠. 그 다음에 얘는 30승근 루트 자, 10분의 1의 15승이죠. 자, 얘는 6을 곱하니까 30승근 루트 100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n승근의 숫자가 같으니까 5만 비교하면 돼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만 비교하면 되겠네. 맞니? 자, 계산하면은 얘는 뭐 10의 10승분의 1, 루트 안에 숫자만. 그럼 얘는 10의 15승분의 1이네. 얘는 100의 6승이니까 10의 12승이죠. 자, 그럼 분모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게 더 작잖아. 그러면 대소관계니까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얘가 제일 작겠죠? 1번. 그 다음 게 얘고, 그 다음 게 얘 순으로 크기순이 나열 되겠죠. 알겠니? 이게 앞에서 했던 거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 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봐라. 잘 보시면 지금 이거를 자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자 얘 같은 경우가 10에 10분의 1 이렇게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맞냐?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좀 이쁘게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앞에서 공부한 거야. 얘는 10분의 1에 3분의 1승이라고 써도 되죠. 앞에서 공부한 거죠? 그 다음 거는 10분의 1에 2분의 1승이죠. 맞니? 그 다음 거는 10분의 1에 5분의 2승이지. 공부했던 거야 앞에서. 그럼 지수함수 스타일로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y는 밑이 10분의 1이 지수함수에다가 x 자리에다가 3분의 1, 2분의 1, 5분의 1 대입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겠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x에다가 3분의 1 대입하면 얘 나오죠? 이해됐어요? 2분의 1 대입하면 얘 나오고 5분의 1 대입하면 얘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얘는 미치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니까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수함수지. 맞죠? 감수함수지. 그러면 쌤, 네. 뭐 계산 잘못했어? 10분의 1에 100분의 1 어디요? 뭐면 뭐죠? 이거? 100분의 5에 루트 응? 맞잖아. 그래 외부인 아 지금 와서 이거 증명해달라고요 지금? 아니. 제가 찾아봐. 이해가 안 돼서 여기 있는 n승분 숫자가 분모로 내려갔잖아. 네. 루트 안에 있는 거듭제곱 숫자가 분 자로 올라갔잖아. 100이잖아요 100분의 100분의 1이었는데 10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100분의 1이 10분의 1의 제곱으로 바꾼 거잖아. 정신 차려. 안 됐어요 나 계산 잘해. 왜 그래? 그렇죠. 잘한다고. 자, 그럼 x에다가 대입한 거 비교해봐. 자, 이거는 감수함수 정의가 아까 뭐라 그랬어? x1번하고 x2번하고 비교했을 때 x2번이 더 크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고 했잖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x 값들의 대소관계만 비교해. 그러면
그거를 대입한 게 지금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숫자들 아니냐? 그럼 그게 함수값인 거지. 그럼 함수값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어. 그래서 뭐만 비교한다? x값의 대소관계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 3분의 아니에요? 얘가 제일 적죠? 네. 그 다음이 5분의 5분의 2죠? 그 다음이 2분의 1이지.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함수값은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만 이렇게 바꾸면 된다. 알겠어요? f 2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아이고 뒤집어 쓰니까 반대로 가야죠. 갑자기 헷갈리다. f 2분의 1. 맞죠? 숫자 그대로 붙은 거예요. 내가 제일 큰 거 맞지? 네. 맞죠? 네. 자 그래가지고 f 자 쓰잖아요 글씨로. 뒤집어 쓰니까 내가 잠깐 헷갈렸다. 자, f 2분의 1하고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만 이렇게 바꿔주면 답이 나온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죠? 그래서 함수로서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풀이를 공부한 거야. 앞에서 그냥 계산할래? 함수로 접근할래? 물론 좀 더 가치가 있는 건 얘가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 왜? 그래프 쓰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우월해. 뭐든지. 자, 알겠죠? 자, 자리를 위해서 이것만 좀 지우겠습니다. 유마 졸지 마세요. 잘 보세요. 아이고, 분들도 많이 깨먹네. 자, 그다음 번호는 4. 자, 이 다음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 있는데 원래 순서상 평행이동을 먼저 해야 되거든? 근데 이번엔 그냥 내가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거야. 왜냐면 지수함수 그래프가 오늘이 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내가 좀 틀을 제공하려고 요거를 좀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 y는 아까 2의 x승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2분의 1의 x승 같은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려봤단 말이야. 근데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은 사실은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두 가지 형태 말고 두 가지가 또 있어.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 자, 아까 그렸던 걸 그냥 심플하게 그려볼게. 얘가 y는 2의 x승이에요. 그렇죠? 자, 아까 했던 겁니다. 그럼 이거를 y축 대칭 이동시켜 버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게 y축 대칭 관계인 누구였어요? y는 2분의 1의 x였어요. 기억하지? 아까 했던 거야. 물론 이거는 굳이 지수 공식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흰색을 x축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 흰색을. 자, 그러면 x축 대칭 이동은 y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 문자 대입이라며. 그럼 마이너스 y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만 넘기면 y는 마이너스 2의 x승 되는 거죠. 자, 그것도 한번 그려보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자, 참고로 여기가 아까 0,1이었지? 그럼 대칭 이동식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 자,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x승 이렇게 되겠죠.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합니다. 밑이 얼마죠? 마이너스 2가 아니죠. 네. 조심해야 돼. 이거 애들이 마이너스 2의 x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밑은 음수가 오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네. 거듭지고 할 때부터 공부했잖아. 밑이 얘기했잖아. 밑이 음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당연히 오면 안 된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얘는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 이거야.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그러면 2의 x승의 개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인 거야. 조심하세요. 이건 난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밑이 마이너스 2라는 거를 그 문제 출제자가 뭔가 표현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괄호를 반드시 쳐줘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괄호가 안 쳐져 있으면 밑은 마이너스 2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자,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x축 대칭 이동하자. 그럼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y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의 아이고 뭐 하고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되겠지.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수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이렇게 총 4가지야. 근데 처음 배울 때 애들이 그래프를 보고 나서 식을 바라보면 좀 쉬운데 문제가 보통 그래프가 안 주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4가지 색깔의 식만 써 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하는 게 처음에는 좀 애들이 좀 곤란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좀 제시해 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너무 쉬는 시간 끝나고 얘기할 것 같은데 지수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다 통일을 시키세요. 그건 외우세요 그냥. 지수 앞에 있는 개수를 자 얘는 지수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지 1이 아니야. 그래서 그 녀석을 1로 이렇게 바꿔. 그럼 시험 문제가 조금이라도 왜? 이거 고쳐와요. 조교한테 내고 가라고. 고치는 거 같잖아요. 그냥 내요. 고칠 수 있겠어? 채점 받았어? 9시까지 질문 받고 가. 네. 조교한테 내고 가. 다 떨었어요. 조교한테 내고 가라고. 알았어. 커트라인 몇이죠? 80. 알겠습니다. 자, 뭐였겠지? 얘처럼 실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수 앞에 개수가 1이 아니게끔 나오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좀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걸 좀 외우라고 한 거야. 1로 바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변형하라는 뜻이야. 자, 얘도 1로 바꾸고 얘도 얘처럼 1로 이렇게 바꿔. 그럼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고딩 때 내가 그냥 공부해서 그냥 좀 외운 건데 선생님 TV라 그러니까 책이 안 나와 있더라고. 좀 엉뚱할 수 있는데 잘 들어라. 잘 들어라. 4개를 분석할 거야. 일단 자, 여기다 쓸게. 자, 요거까지 하고 좀 쉬자. 응? 자, 아이고, 1번을 안 썼다. 여기다 쓸게. 자, 지금 써놓은 게 그래프가 4가지 모양이란 말이죠. 잘 봐라. 밑의 범위는 1을 기준으로 0하고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 2가지 갖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봐. 흰색부터 보세요. 흰색은 밑의 범위가 어때? 1보다 크지. 잘 들어라. 밑의 범위가 (1보다) 크지. 맞니? 흰색. 그 다음에 밑 앞에 있는 개수가 뭐냐면 저기 내가 얘처럼 얘기한 거. 얘는 지금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음수죠, 음수. 근데 얘는 굳이 개수가 뭐야라고 하면은 1인 거지. 근데 걔가 양수잖아. 그래서 뭐를 얘기할 거냐면 거듭제곱 앞에 밑 얘기하는 거야. 거듭제곱 표현. 부호가 뭔지를 따지세요. 그럼 흰색 보면은 플러스죠. 플러스. 오케이? 한꺼번에 얘기할게. 자, 노란색은 어떻게 되냐면 자, 밑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지. 밑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지. 그 다음에 거듭제곱 앞에 부호가 양수죠. 가로 앞에 양수잖아. 양수.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거듭제곱 미안. 밑의 범위가 2니까 1보다 크잖아. 1보다 크면 그 다음에 앞에 부호가 음수죠. 자, 주황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황색은 밑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다. 그치? 그 다음에 거듭제곱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살아있지. 그럼 얘는 음수야. 4가지 형태밖에 없거든. 이게 다야. 더 없어. 그러면 이거 갖고 그래프의 4가지 모양을 어떻게 분석할까? 자, 약간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밑은 기본적으로 0보다는 무조건 크기 때문에 양수예요. 음수는 될 수 없죠. 근데 기준이 이렇게 나. 1보다 큰 네 2가지가 지금 경우가 있죠. 1보다 큰 경우랑 0하고 1 사이인 경우 2가지가 있는데 1보다 큰 숫자는 0하고 1 사이의 숫자보다 당연히 크잖아.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공부해서 1보다 큰 숫자를 양수 취급을 하고 1보다 큰 숫자를 양수 취급하고 0하고 1 사이 숫자가 얘보다 작잖아. 그럼 그거를 음수 취급해. 얘도 음수 취급해. 음수는 아니지만 음수처럼 생각을 해라라는 거야. 빨리 그리는 거 이따가 내가 얘기할 거기 때문에 요거 알고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잘 봐라. 순서를 잘 봐. 앞에 있는 거 양수고 뒤에 있는 거 양수지. 우리 사분면 공부했을 때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양수인 게 1사분면이죠. 맞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까 그림 어떻게 그렸니? 이렇게 그리지 않았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아래로 보는 스타일로 이렇게 그리면 그래프의 모양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편법이야 사실. 살짝. 알겠지? 근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럼 노란색도 봐라. 노란색은 음수 취급했다 했잖아. 그럼 음수 콤마 양수잖아. 그럼 음수 콤마 양수인 건 몇 사분면이야? 이사분면이잖아. 그럼 노란색 봐라. 노란색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노란색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 근데 이 화살표 꼭다리 방향을 좀 주목하세요. 이거 내가 근데 처음 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거 니네 언제 했냐면 복습이야. 놀이함수 때 y는 루트 x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그렸었냐?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렇지. 기억하니? 네. 선생님 루트 안에가 음수인데요? 그러면은 싸대기 만다 했잖아. 얘는 x의 정역의 범위가 뭐다? 0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그래서 루트 안의 숫자가 음수는 나올 수 없어.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거는 대학교 범위라고. 복소수, 방수, 함수론 이런 게 있더라고. 자, 얘는 이거를 대칭 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x였지.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기억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x 앞에 부호가 양수고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죠. 양수 콤마 양수면 1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했단 말이야. 얘랑 본질적인 건 좀 똑같아. 그래프의 모양 4개밖에 없어. 얘도 4개야. 기억 안 났던 사람 이거 집에 가서 꼭 적어라. 알았냐? 처음 하는 거 절대로 안 보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단 말이야. 얘만 얘기해볼까요? 루트 앞에, x 앞에 개수가 양수죠? 루트 앞에 부호가 음수죠? 그럼 양수 콤마 음수는 4사분면이잖아.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야. 알려줬어 근데. 알겠니?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파란색 보세요. 양수 콤마 음수죠? 양수 콤마 음수 뭐야? 4사분면 방향이잖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 숙달되면 진짜 좋습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알겠냐? 자, 주황색은요. 음수 콤마 음수니까 3, 4분면이네.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일단 머릿속에 4가지 형태 기본 그래프를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4개 중에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 보면서 좀 판단하면 용이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계속 합시다. 자, 대칭 이동을 아까 먼저 얘기한 이유는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좀 구체적인 기준안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떼겨서 얘기를 했고요. 자, 평행이동 얘기를 할 건데 평행이동도 매번 단원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가지만 기억하시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차함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래? 평행이동은 기본적으로 점들을 똑같은 규칙성으로 움직이는 점들의 이동이라는 사실을 이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했던 건 뭐냐면 평행 이동만 했을 때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뭐가 안 바뀌냐면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런 거죠.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x축, y축으로 막 움직인다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게 바뀌어? 아니잖아. 그래프의 폭이 바뀌어?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간단한 거부터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을 x축 방향이랑 y축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 자, x축 방향으로는 한 2칸 정도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는 한 칸을 움직였어요. 그럼 일단 식부터 세워볼까? 우리 도형의 이동이라는 수학상 단원에서 이미 공부했던 게 자, 식 바로 만들 때는 어떻게 했었어? 문자 원래 있던 문자 xy 자리에다가 x축 플러스 2면은 부호 반대로 대입이었죠? 자, 따라서 말로 일단 하자. y 대신에 뭐를 대입해? y 플러스 1이 아니라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했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y는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졌어. 할 수 있겠어요? 자, 앞에 했던 내용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럼 그림까지만 한번 그려보자. 자, y는 2의 x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물론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요 녀석을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럼 특정한 좀 2개만 한번 찍어볼게. 아까 0,1이 y는 2의 x, 요 녀석 입장에서는 정점이라 그랬었지? 자, 그럼 이 녀석 0,1을 자, x축 2칸, y축 1칸이니까 x축 방향으로 2칸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1칸 움직이면 그게 노란색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 녀석은 1,1을 지나잖아.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 있던 점을 x축으로 한 칸, 두 칸, y축으로 두 칸 움직이면 그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점을 누가 지나가요? 이 녀석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할 수 있겠죠? 평행이동 개념은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래서 쭉 이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노란색 네모박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녀석 아까 점근선이 x축이었지. y는 0. 그러면 y는 0도 똑같아. 사실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않지만 점근선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한다는 걸 아까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면 y는 여기 점근선이면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뭐야? 어차피 x축 자체가 왼쪽 오른쪽 움직인다고 식이 바뀌냐? 안 바뀌잖아. 근데 위로 올라가면 식이 바뀌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y축으로 한 칸 움직였기 때문에 이 녀석에 해당하는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 y는 0이 아니라 y는 1이라는 것 자체가 점근선이 되겠지. 이거까지만 좀 체크하자.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분석이를 한번 해볼까요? 요 노란색 그래프 있죠? 요것만 한번 분석해보자. 몇 개만 해보자. 자, 얘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녀석이 아까 아래로 볼록이었는데 아래로 볼록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그럼 이분도 그릴 필요 없이 사실은 똑같이 아래로 볼록이겠지 뭐. 맞니? 그 다음에 정의역은 안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역하고 치역이 0보다 크다 했어요. 그쵸? 근데 그래프가 위로 한 칸씩 움직이다 보니까 공역하고 치역의 위치가 어떻게 됐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점근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y는 1이라고 하는 자 공역하고 치역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라고 바뀌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점근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을 여기 썼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네. 자, 넘어가자. y는 1이 점근선이다 라는 거 얘기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약간 좀 까다로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잘 봐라. 두 가지만 한번 해보자. 일단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바뀌었잖아. 그래프가 움직였던 것처럼.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서 내가 이미 언급했던 게 빛에 해당하는 이 2라는 숫자 자체가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란 말이야.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 안 바뀐단 말이야. 자, 요거를 좀 느끼면서 한번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요, 적당히 평행이동을 했어. 그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요 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3은 2의 x승이라는 거듭제곱 앞에 개수예요. 밑이 아니지? 그럼 이거를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얘가 될까? 헷갈리지? 일단 느낌은 밑이 2인데 얘도 3의 개수라고 하셨으니까 거듭제곱된 숫자는 2인 거잖아. 그럼 밑이 똑같네?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선생님 모양이 똑같은 거 아닐까요?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자. 자, 이걸 한 이유가 시험 문제로 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커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로그 관계식을 써가지고 얘를 좀 변형할 수가 있어. 잘 들어라. 로그에서 참 많은 거 공부했죠? 공식 같은 거. 그 중에 이런 거 있었지. 2에 로그 3에 2에 아이고 잘못만 됐다. 이거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해. 얘랑 위치 체인지 할 수 있었지. 기억나요? 그럼 어떻게 됐어? 2에 로그 3에 3 이렇게 됐지. 그럼 로그 3에 3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2가 답이었단 말이야. 들어라. 얘를 적당히 변형하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얘랑 같은 거지.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보면서 해볼래? 그럼 3이라는 거를 좀 변형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3에 로그 3에 2 이거예요. 2. 숫자를 잘못 썼어. 얘를 3에 이렇게 돼야 되지? 미안해. 자, 로그 2의 2가 밑하고 진수하고 같으면 1이잖아. 맞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의 x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한 단계 좀 건너뛸게요. 얘랑 위치 바꿀 수 있다면서? 그럼 2의 로그 2의 3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이거 거듭제곱 표현이잖아. 위치 3이니까. 물론 바꿔서 2가 됐어. 위치 2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해? 곱하기 구조니까 더하기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그렇게 바꿀 수 있죠. 한 단계 건너뛰었어.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위치 안 바뀌었으니까 평행이동 적당히 하면은 되지 않을까? 약간 지금 느낌만 가졌는데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이건 무슨 의미니? 2의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로그 2의 3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여기 있는 식을 적당히 평행이동 했을 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라는 자, 로그는 내가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떠들었던 건 뭐냐면 로그는 숫자다. 숫자입니다. 무리수. 그래서 무리수한 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얘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따라서 평행이동했을 때 이 녀석으로 바뀌는 게 가능하다. 알겠죠? 자, 보는 시각을 좀 키우자 라는 의미 때문에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될까? 자, 이 녀석을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럼 얘도 위치 2로 똑같으니까 선생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부러 비교하려고 이렇게 실어놓은 거야. 자, 봐라. 변형해보죠. 얘는 지수가 2로 묶이니까 2에 2 가로 열고 x-1이다. 맞죠? 그러면 그거를 2의 제곱에 x-1이라고 바꿔도 되지. 그러면 위치 뭐야? 2가 아니라 4의 x-1이 됐어. 자, 요거를 두 개를 풀면서 이제 느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아까 그래프의 모양 판단할 때 내가 제일 처음에 뭐부터 얘기했죠? 지수 앞에 부호가 1로 맞춰놓으라고 했지. 그치? 얘는 지수 앞에 부호가 2잖아. 1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형한 거야. 알겠어요? 느껴야 되는 게 있다. 얘는 1이 아니잖아. 그럼 모양을 판단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1로 만들어줘야 돼. 알겠죠? 여기가 만약 분수가 있다. 그래도 1로 만들어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지수가 만약에 여기 써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2분의 3으로 묶어가지고 x-3분의 3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2분의 3은 어디로 가? 아래에 있는 2한테 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지수 앞에 숫자가 1이 돼야 돼. 알겠죠? 꼭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야지만 지수함수 그래프의 모양, 특징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눈에 보이는 건 위치 2 같았으나 2가 아닌 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알겠죠? 자, 꼭 지킵시다. 그냥 단순 논리로만 결과만 보면 되게 쉬워. 지수를 1로 바꾸래. 개수를. 알겠지? 자,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는 지수가 위치 다르니까 평행이동 했을 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유리함수 때부터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래프 빨리 그리는 단계를 내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1단계, 2단계, 막 3단계 이런 식으로 써줬는데 얘도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그래프 특징 발견하다 보니까 정점도 나왔어. 점근선도 나왔어.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자, 그거를 좀 쉽게 판단하는 거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뭐부터 하냐면 정점을 찾으시는데요. 정점 찾는 방법을 써드릴게요. 자, 일단 쓰고 나서 찾는 방법을 내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점을 어떻게 찾냐면 처음에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요거다. XY 순서상 좌표다. 이 괄호가 순서상 괄호예요. 알겠어요? 자, 지수 부분을 0 만드는 X값이 존재해. 그게 정점의 X점이에요. 오케이? 그랬을 때 지수 부분이 0일 때의 함수값, 다시 말하면 Y값이겠죠? 그 녀석이 정점의 Y점이에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건 점근선을 찾아서. 자, 점근선은 어떻게 찾냐면 아까 점근선이 다 Y는 뭐시기 하고 나타났잖아. 그럼 그거를 빠르게 찾는 방식이 자, 거듭제곱 파트를 제외하고
거듭 제곱 부분을 손으로 가려.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y는 이라고 만들면 그게 무조건 정근선이에요. 좀 말로 쓰니까 좀 헷갈리죠? 조금 이따가 내가 계산을 다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때랑 다 똑같다. 조금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지나는 점을 하나 정도 표시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저거 보면서 한번 해보자. 오늘 연습하는 거야. 알았지? 자, 요거 한번 해보자. y는 이거 할까? 2에 간단한 거 x-2승 플러스 1 요거 한번 그냥 간단한 거 그려보자. 그럼 평행이동의 개념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대신에 x-1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두 칸 평행이동이죠. 양수 방향. 그다음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y-1은하고 정리가 됐었다는 뜻이지. 그럼 y축으로 한 칸 평행이동하는 거죠. 네. 그럼 평행이동 개념을 써가지고 그려도 되는데 이걸 알려준 이유는 그거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냥 빨리 그리는 거 하겠다. 자, 그럼 보면서 하자. 첫 번째. 그냥 점으로 찍을게. 정점 찾으래. 자, 지수 부분을 0 만드는 x값이래요. 지수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뭐 대입하면 0 되냐? 2 대입하면 0 되죠? 그게 정점의 x좌표다. 그 다음에 지수가 0일 때의 y값이래. 잘 들어야 돼. 지수 부분이 빵이야, 빵. 그럼 생각? 이거 정근사라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수 부분이 0이 되면 이게 0승이니까 1이잖아. 그러면 1 플러스 1이란 말이야. 뒤에 있는 1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수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잖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y좌표가 1이 아니라 2야. 알겠죠? 그 다음에 정근선. 자, 거듭제곱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숫자래. 거듭제곱이 2의 뭐시기라고 써있는 게 거듭제곱 표현이잖아. 그럼 손으로 가리고 남은 숫자가 뭐가 있죠? 1이죠. 그게 정근선이야. y는 1. 알겠지? 자, 그냥 말로 써준 거야. 불과해.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3을 대입해 봅시다. 3 대입하면 2의 1승 플러스 1이니까 3콤마 3이죠. 자, 이해됐니? 자, 요거 그림 그리면 끝이에요. 보자.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칸이 1이에요. 자, 그럼 정점이 2,2가 여기 찍고 점근선이 y는 1이니까 자, 점근선 y는 이렇게 표시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뭐가 있냐면 3,3을 지나니까 여기겠지. 자, 이제 여기에서 갈라지는 게 아까 내가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을 굳이 몰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야, 이 그래프는 어쨌든 증가하든지 감소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 두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일단 대충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증가함수 모양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만약에 위로 블록이면 이런 식으로 그릴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y는 1이라는 정근선을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건드릴 수밖에 없죠. 위로 블록이면. 근데 아래로 블록 구조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y는 1을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리지. 상식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그림을 모양 판단하는 게 그냥 가능해 사실은. 쉬운 문제는 그렇고 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아까 말한 그 유치한 틀 있죠?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그림 그리는 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내가 아까 말한 그 유치한 플레이가 얘도 적용해야 되는지 확인해 볼래? 답을 알잖아. 일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갔죠. 아까 기준이 뭐였어요? 밑의 범위가 1보다 크네. 양수 취급한다 했지. 그 다음에 거듭제곱 앞에 부호가 양수지. 거듭제곱 앞에 부호가 양수지. 그러면 양수 콤마 양수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게끔 그리면 두 가지 다 되네. 알겠죠? 유치하지만 진짜 좋아. 내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알겠지? 자, 나중에 로그함수 할 때도 또 얘기합니다. 알겠죠? 난 이거 모양 틀려본 적이 없어. 다 돼. 자, 됐죠? 간단한 거.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그려봅시다. 자, 똑같이 제 단계로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연습하는 겁니다.
자, 정점 어떻게 찾는다고? 지수를 0 만드는 x값 1대입하면 0되죠. 자, 그때 지수가 빵일 때 y값 얘가 빵이 되면은 2의 영수인데 1 그래서 3이 아니냐. 4야 4 조심해. 그 다음에 정근선은 거듭제곱 가렸을 때 숫자 3이죠. 따라서 y는 3.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0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의 1승 플러스 3이니까 5가 되죠. 그래서 0,5라고 계산할 수가 있네요. 자, 됐어요? 그럼 그려보자. 자, 한 칸당 1이고요. 자, 0,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5 찍었어요. 그 다음에 y는 3이 정근선이니까 여기가 정근선이 돼야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정점이 1,4니까 여기쯤 1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정점이에요. 그럼 또 상식적인 선에서 모양 판단은 쉬워. 아래로 블록 또는 위로 블록 두 개밖에 없잖아. 얘가 만약에 위로 블록이면 요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위로 블록스럽게. 그럼 여기 침투하지? 건드리지?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아래로 블록 스타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 알겠니? 자,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또 내가 말하는 편법 갖고 한번 해볼까? 자, 얘는 무슨 방향이냐면 미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럼 부호 판단해보자. 잘 봐라. 부호 어떻게 따져서 아까 밑의 범위랑 지수 거듭제곱 앞에 부호랑 두 가지 갖고 약간 내가 지워버렸다. 양수 콤마 양수라는 걸 따졌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할래? 선생님 밑이 2잖아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양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x 앞에 개수가 1이 되어야 된다 했잖아. 얘는 1이 아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모양을 판단하려면 얘를 2에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데 그러면 여기는 1이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이 생겼다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의 지수가 얘가 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 되지?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알겠니? 내가 왜 얘기했는지 알겠지? 밑이 2니까 선생님 양수 취급 아니에요? 아닙니다. x 앞에 개수를 맞춰주셔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0하고 1 사이니까 음수처럼 생각하자. 음수 컴마. 거듭제곱 앞에 부호는 양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수 컴마 양수니까 이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게끔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됐나요? 다음. 이것도 한번 보여보자. 자, 마찬가지 지우긴 했지만 정점 먼저 찾아볼까요? 지수를 0 만드는 x값이니까 1이네요. 다음에 1 대입하면 다시 말하면 지수가 빵이면 3에 0승이니까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야.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정근선은 거듭제곱 가리면 되니까 y는 1이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자, 지나는 점은 뭐 대입해볼까? 2 대입해보자. 그럼 2 대입하면은 3에 1승이니까 3이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자, 3, 마이너스냐? 아니 2를 대입했거든요. 미안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 지나는 점 찾았어요. 자, 그리면 된다. 자, 이번엔 정근선 먼저 표시를 해볼까요? y는 1이 정근선이니까 뭐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정점이 1,0이니까 여기쯤이 정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2, 마이너스 2가 지나는 점이니까 자,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럼 똑같은 거야. 아래로 굴러볼까 위로 굴러볼까? 아래로 굴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2차 함수 아래로 블록 스타일로 생각하면 되네. 아래로 블록이면 이렇게 되니까 자, 녹색 건드리지. 그럼 안 되잖아. 위로 블록스럽게 이런 모양으로 그려야겠죠? 자, 따라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알겠어요? 자, 그럼 모양 판단하는 편법도 연습해볼까요? 얘는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정리할 거 없지. 맞니? 근데 밑이 마이너스 3이 아니죠. 3이죠. 그러면 1보다 크니까 양수치고. 맞나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 앞에 부호가 음수죠. 그럼 양수 컴마 음수니까 몇 사보면? 4 사보면. 그래서 4 사보면 방향으로 뻗어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 몇 번 연습하면 진짜 쉬워. 근데 두 가지 다 해라. 알았지? 한 번만 알면 안 돼요. 자, 뭐 연습 몇 개만 해보자. 자, 지수함수가 있는데 밑이 0보다 크다라고만 적혀 있고요. 이 녀석을 y축 대칭이동 하고 나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칸,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칸 평행이동. 이렇게 움직인 그래프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뭐를 지났냐면 1,6을 지났대요. A가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 사실 어디서도 많이 있었냐면 이차함수 평행이동 공부했을 때 유형에도 이런 거 많이 있었단 말이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지나는 점이 이렇게 생겼을 때 뭐 여기 이차함수식이 써있고 여기에 뭐 개수 같은 게 하나 안 써있어. 그때 그 녀석을 찾아봐. 아니면 원래 그래프가 지나는 점 찾아봐. 그런 좀 평이한 얘도 그 유형이거든. 자, 그럼 원칙적인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 대칭이동 시키고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죠. 그럼 해볼래?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이니까 y x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잖아. y는 a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3칸이니까 자 바로 쓰자. y 대신에 뭐 대입해요? y 마이너스 3. 다음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지. 맞냐?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y는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녀석이 뭐를 지났는데? 1,6을 지났는데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자, 어려운 거 아니다. 대입하면 a가 3이라고 나와. 자, 근데 하나 더 얘기하면 시험 때문에 할 때도 얘기를 하긴 할 텐데 내가 아까 평행이동은 점들이 모든 점들이 규칙성을 띠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라며. 그럼 이런 판단도 가능하지 않겠냐?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의 그래프가 얘를 지난다고 했으면 얘도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해가지고 이 점으로 움직인 거잖아. 그러면 이 점이 왔을 때 원출처가 여기 위의 점이겠지. 여기 위의 점 중에 어느 한 점이 이거하고 이거 해가지고 1,6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모두 가능해요? 역추적이 가능하지. 자, 그래서 지금은 굳이 따지면 내신 대비랑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그래프로 푼 거지. 그쵸? 근데 지금 얘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점만 갖고 풀고 2차 함수 때는요 꼭지점 갖고 많이 풀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럼 점 갖고 한번 해보자. 이거 봐. 자, 그럼 출처를 찾아보자.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새가 1,6이었잖아. x축 방향으로 2칸 플러스하고 y축 방향으로 3칸 플러스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빼야 되지 않겠어? 그럼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되고 y좌표는 3이 되겠지?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을 시켜서 얘가 된 거잖아. 그럼 원래 대칭이동 시키기 전이면 자 y축 대칭이동은 x좌표의 부호를 뒤집는 거였어요. 그러면 x좌표의 부호가 원래 1이었다는 얘기지. 그럼 이 점이 누구셔? 여기 위에 점이겠지. 이해되니? 2차 함수도 이렇게 풀었다고. 자, 그럼 저기다가 대입하면 3은 a의 1제곱이니까 a가 3 나오죠. 됐어요? 자, 두 가지 풀이가 있다. 2차 함수랑 완전 똑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알겠지? 안 어려워. 앞에가 더 어려워.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여기는 계산이 막 되게 복잡하진 않아. 알겠지? 자, 그래서 집에 가서 노트 정리할 때 똑바로 좀 잘 해놔라. 알았지?